네, 멤버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자, 어제까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치열한 격전을 치렀습니다. 아마 우리 멤버님들과 크롱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더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두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어제 PC 지표가 그래도 예상치를 잘 부합을 하면서 다시 일정 부분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클럽에서도 좀 빠르게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더불어서 대처 방안들을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긴급하게 하나의 영상을 또 전해 드렸는데요. 자, 어젯밤에 22시 30분에 PC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PC 지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행스럽게도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다 예상치를 모두 다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회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 인플레이션이 더 꺾여가고 있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조금 더 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최근까지 CPI나 PPI 같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했었는데 PCE가 부합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된 지표 중에서 시장의 우려감을 좀 자아내는 지표도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이 개인 지출이라고 하는 지표였습니다. 보시면은 이전치가 0.8, 예상치가 0.2였는데 무려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관점에서는 우호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내려가게 됐을 때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제에서는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물가도 오르면서 경기도 위축되는 요 국면들을 의미하는데, 다행히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그래도 어제 PC를 통해서 약간의 안도감을 하게 됐는데, 개인 지출이 거기에 반해서 좀 경기 위축의 시그널들을 줄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금요일에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도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좀 균형 잡히게 나와 줘야지 시장에서는 '아,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제는 약간씩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7일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굉장히 균형 잡힌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월 4 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여할 것인가, 그 여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추가로 10% 관세를 함께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강력하게 맞대응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다시 관세 전쟁이 촉발될 것인지 여부도 보셔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PC 지표가 예상대로 잘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도 하나씩 다 소화를 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요, 어제 PC 결과는 개인적으로 이 긍정적인 관점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고요. 이 PC 지표가 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이렇게 붕괴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대한 빠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인데요. 네, 그래서 백악관에서 다음 주죠. 3월 7 일에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담에는 크립토 AI 차르인 데비 삭스와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 소속의 여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를 주목하셔야 되고, 이 기점으로 해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새벽 동안에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종전 협상을 했는데 서로 대면으로 만나 가지고 아주 정상회담으로서는 유례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성이 오갔고,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향해서 무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동참을 해 가지고 젤렌스키를 향해서 상당히 무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종전 협상이 파행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둘 사이에서 광물 관련된 협정을 맺으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처음에 기대에 의해서
뭔가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다가 그 이후에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이후에 다시 반등으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보다도 이 시점에 자산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둔 겁니다. 즉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런 반등을 이끌었고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85K를 넘고 86K를 넘어서는 언저리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 구간들을 속 시원하게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3월 7일에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외에도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우호적인 소식들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방향성들이 명확해지고 있고,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주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많이 법안이 진행돼 가지고 주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어 가고 있죠. 거기다가 알트코인 현물 ETF도 줄줄이 나올 가능성들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악재보다 호재가 더 월등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의 호재가 나왔는데 블랙락이 처음으로 모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블랙락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물 ETF가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해서 IBIT라고 하는 상품이죠. 이거를 본인들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모델 포트폴리오냐 하면은 타깃 얼로케이션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 대체 자산을 허용하는 하나의 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에서 2% 비중으로 추가를 했는데 블랙락이 본인들이 실제로 밝혔던 내용과 동일하죠. 대부분의 기관들이 2% 정도 비중으로 비트코인을 담게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몸소 실천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투자 자문사와 여러 플랫폼들이 이걸 참고를 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기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기관 채택이 다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움직임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도 많이 줄어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거래소의 유동성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이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수요가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이 약세 국면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활성 주소 수가 감소했다라고 제가 시황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 국면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시점은 2024년 12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은 여전히 극도의 공포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20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손익을 측정할 수 있는 단기 보유자의 SOPR 지표도 보시면은 여전히 1보다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두 개 지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평가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 될까요? 요거는 제가 차트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지금 202평선이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선이 202평선인데요. 보시면은 어제 하루 동안에 손님, 202평선을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지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이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시장의 대부분의 주체들이 상당한 수준의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방어하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간이 바이 더 딥 구간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이렇게 길게 그리면서 다시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평선을 몇 차례 지켜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0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천원시점 기준으로는 대략 85에서 86K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더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22평선과 122평선, 52평선을 차례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22평선이 120을 갖다가 하방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 국면들이 다시 반등을 해서 이 122평선 위로 올라가서 상방 돌파를 해야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추세적으로 전환되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RSI 상으로 봤을 때도 드디어 과매도 구간은 탈출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요 구간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이평선을 갖다 상방 돌파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은 지금 중요한 국면을 벗어났지만, 즉 중요한 지지 구간을 지지를 하고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추세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도 불확실성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 구간들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드렸죠. 바로 바이더딥 구간으로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요 근처도 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요 구간에 왔다는 것은 전체 사이클에서 상당히 중요한 매집 포인트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이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물량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멤버님들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이 크게 악세 국면을 보이면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PCE 지표가 나오면서 거시경제적인 부분들에서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고, 3월 7일에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리고 블랙락이 모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정말 악재 소식이 넘쳐났었는데 지금은 또 희망 섞인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 국면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로 또 조정받는 구간들이 왔을 때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들, 즉 바이더딥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물량이 적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도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시장을 상승하게 될 동력들이 월등하게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꾸준히 물량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오피셜 클럽 그리고 라이브 스터디 통해서 빠르게 시장의 상황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멤버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박 작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